안녕하십니까. 해운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2026년 새해 노노 첫 방송, 아무튼 작년 2025년에도 많이 아껴주셨는데 2026년에도 많이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노는 저 공자의 어록이죠. 공자가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기억해냈다가 편찬한 것이 이제 노노인데, 그것이 한반도에 우리가 뭐 조선을 고려 거쳐 현대에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아직도 공자가 하신 말씀들이 많이 뭐 우리 몸에 체화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뭐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논어는 총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10편이거든요. 오늘은 10편 중에 6번째 문장인데, 올해도 아마 20편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매주 월요일 날 한 문장이보다는 한 장씩 계속적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이것을 또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응용해 볼까 고민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5장은 보니까 외교사절을 갔을 때 있었던 그런 모습, 즉 외교사절을 갈 때 명령을 받을 때는 어버이 자세죠. 이런 약간 손을 높게 해서 이렇게 어버이 자세로 해서 받고, 또 누구한테 전달할 때는 또 그렇게 있고, 또 현재 갔을 때는 어떻게 행동했다는 하는데, 오늘은 향단편 6장을 보니까 옷입니다. 공자가 옷을 어떻게 입었다. 평상시에는 옷을 뭐 어떻게 입고, 나갈 때는 옷을 어떻게 입고. 저는 생각나는데, 과거에 우리 동네 어른들 보면 여름에 안에 뭐 요즘 같으면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대나무로 입었던가요? 대나무로 옷을 입었고, 뭐 칡으로 해서, 뭐 공자는 아까 책 읽어보니까 칡으로 입었다고 하는데, 칡으로 된 옷을 입고 집에 계실 때, 나갈 때는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공자는 항상 예를 갖추어서 말과 옷을 입었으니까. 참 공자는 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반찬 또 딱 정갈한 음식만 딱 먹고, 참 그건 뭘까요? 때에 따라 곳에 계기에 맞는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무튼 2026년 한 해도 저희 해운 컨설팅 연구소에서 올라오는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노노 방송을 또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노노 10편째 행당편 6번째 문장. 지난번에는 그냥 뜻도 나레이션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원문을 와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원문을 칠판에 서듯이, 또 뭐 내용이 길어서 이제 PPT 형식으로 하나하나 또 해석을 해드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현대에 응용할 건가는 나레이션 형식으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당편 6장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단편 제6장 군자는 불이 감추시기라. 군자는 이거는 뭐 여기서는 보니까 제자들이 이 공자를 보고 서술 했으니까 공자를 뜻하겠죠, 그죠? 군자. 군자 시키면서 공자께서는 불이 감추식 하셨다. 감추로 식은 장식이 했거든요. 감추로 뭐 장식을 안 했다. 감추는 뭐 붉은 감, 뭐 여러 가지 이 색이 짙은 색깔, 그런 의미는 같아요. 감추의 식으로서 장식을 안 했다라는 거고, 또 홍자로 홍색, 붉은색과 자색, 홍자색으로 불이 위 구복이라, 썰복이라. 이 썰복, 이 썰자는 뭐냐면 평상시 옷을 썰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홍색과 자색으로는 평상시 옷으로는 안 했다라고 하네요. 당사는 더울 썼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는 진치객을 했다. 진치객, 아까
이 치는 이 뭐냐면 저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칡으로 된 얇은 칡실로 된 옷. 그러자 옷감 피부가 떨어지겠죠. 여기는 이제 굵은 칡 그런 걸로 장식한 옷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표 그렇게 입었는데 나갈 때는 반드시 겉으로 옷을 다른 걸 입고 출지 나가셨다고 하네요. 이 치인 고구여라고 하는데 치는 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그런 옷을 입을 때는 고구려를 했다. 고구란 말은 염소, 흑염소 같은 옷을 흑염소로 된 가죽 그런 옷이 있네요. 소위 이제 소위는 소박하다 하실 때 그러니까 흰색 같은 옷이네요. 그러니까 애구다. 이 구는 뭐 장식옷, 옷, 이제 어떤 가죽으로 된 옷을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슴으로 된 옷을 입었다 아니에요. 또 황이 누른색 옷을 입을 때는 호구로 여우로 된 옷을 갖췄다라고 하네요. 색일 조화를 맞겠다 그런 하네요. 그렇죠? 설구 아까 나왔네요. 아까 여기에 나왔다시피 이 평상시오네요. 평상시에 그 옷을 갖춰 입을 때는 장호대, 장을 길게 했다네요. 그런데 단우매, 소매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소매. 오른쪽 소매는 어떻게 짧게 했다네요. 우리말에 뭐 소매 여러 가지 우매, 소매 그런 말 등등 있는데 다 한자에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필요침이라 반드시 뭘 한다요? 침소에 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소에 들어갈 때는 잠옷을 입었다 그런 뜻이네요. 정말 뭐 공자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침소에 들어갈 때는 잠옷을 입었는데 장이 길장자예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 일시 한 몸이네요. 한 몸. 유반야. 유는 이때는 일단 보다는 또랑 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옷을 이상하게 한 몸 길이 그리고 반 정도 왜 이래 했을까요? 길게 좀 입었네요. 뭐 옷을 입으로 삼아 했을까요? 그러네요. 또 호학지후라네요. 호학지후라면 호는 여 가지고 이거는 뭐 하간 보니까 담비 옷인데 후는 도투를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을 때는 좀 두꺼운 옷으로 이거했었다. 거주했다 하네요. 또 구상하사는 이 상은 이 뭐냐면 장사를 지낸다잖아요. 없앤다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하실 때는 그러니까 상복을 안 하실 때는 어떻게 입다? 무소 장소를 가지 않았다. 무패로서는 장소를 안 했다. 뭐 장소 가지를 안 했다네. 무패가 뭐냐면 우리가 폐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폐물. 여자가 지금 장식구이죠. 여자 뭐 귀걸이, 목걸이, 폐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폐물. 그러니까 폐물을 하지 아니하고는 어디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갈 때는 폐물을 안 했지만 그러하고는 그렇지 않냐고는 반드시 폐물을 갖춰서 했다네. 진짜 까다롭네요. 비유상이거든. 비가 이 상은 치마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나오네. 똑같이 아까 뭐 여기 안 보이나요? 긴 치마 종류 그런 겁니다. 휘장을 했는 그런 치마가 아니면은 반드시 살지 그거를 옷을 잘라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네요. 뭐 옷을 길게 입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 반드시 긴 옷은 이렇게 잘라냈다. 그런 의미로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 고구현관 현내는 금을현이고 관인데 이것도 구는 장식된 옷인데 현은 고자는 아까 여기 나온 대로 뭐 여기 나오네 그죠 고구 아까 이의 검은색 옷에는 아까 말한 흑염소로 된 그런 것이네요. 그렇게 해서는 불이죠. 조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검은 옷으로는 통상 흰 옷으로 조문을 가나요? 좀 그렇습니다. 길월에 필 조복이
조롯이다. 이때 길이라는 말은 기란월이라는 말은 뭐 매월 초하루라는 뜻도 있고 새해 첫날의 의미도 있겠죠, 그렇죠? 요즘 새해 첫날이니까 그러한 첫날에는 필히 반드시 조복. 이 조복이란 말은 조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조정에 왕실의 조정에 갈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예복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복장을 조복이랍니다. 그러한 복을 입고서 조했다, 즉 조에 참가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을 현대적으로 보면 공자께서는 절대로 색으로 튀지 않았다. 즉 공자는 감색과 붉은색으로 옷을 장식하지 않았고 홍색과 자수색으로 평상복을 만들지 않았다 하는 이 대목은 중요한 것은 색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겠죠. 공자가 경계한 것은 튀고 싶은 마음이죠. 공자가 경계, 즉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할 것은 우리가 보면 옷을 튀고 싶은 그렇게 옷을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지는 않았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존재를 옷으로, 외형으로, 과시로 증명하려는 마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군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히 드러나는 사람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말이 너무 많은 사람, SNS에 늘 과시하는 사람, 직책보다 포장이 앞서는 사람. 이런 모습이 많을수록 내면은 아직 덜 여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자는 상맞게 옷을 입었는데요. 더위를 당하면 얇은 갈포로 갈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치옷입니다. 치옷을 만든 옷을 입고 반드시 나갈 때는 겉에 어떤 옷을 걸쳐 입었다고 했죠. 이 부분은 불편해도 애는 지키다는 뜻이지 아닐까요? 편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겠죠. 오늘날 이런 차원이지 않을까요? 집에서는 집사람답게, 일터에서는 일하는 사람답게, 공식 자리에서는 공식 인물답게 옷을 입었고 군자는 항상 그러한 상황을 맞게 행동했지 어떠한 상황도 무시하지는 않았다. 즉 자기 편을 위해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보면 공자는 이런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금원에서는 아까 흑염소 가죽옷, 흰 옷엔 흰 사슴옷, 누런 옷에는 여우 같은 옷을 입었다는데 이것은 뭘까요? 사치가 아니죠. 조화의 문제가 아닐까요? 공자는 삶에서 어울린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보여집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 말이 이 자리와 어울리는가? 내 태도가 이 사람에게 맞는가? 지금 이 행동이 이 상황에 좋아온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공자는 늘 나보다 전체적인 균형을 먼저 살펴보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자는 평상시에 입는 옷은 길게 하되 옷 소매는 짧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흐트러지지도 않고 너무 꾸미지도 않고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삶이겠죠. 늘 바쁜 척하지도 않고 늘 쉬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 공자는 언제든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잠잘 때도 옷도 따로 있었고 거치할 때도 두터운 가죽 옷을 입었으며 상을 마친 뒤에는 다시 폐물을 갖추었다고. 이것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분명히 나누는 삶임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일터에서도 역할이 모호하고 애도와 일상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된 상태. 공자는 말하는데 삶은 구분할 줄 알아야 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끝부분에서 공자가 왜 상복 차림으로는 조문이
하지 않았을까요? 공자는 염소 가죽 갓옷과 검은 간 차림으로 조문하지 않았다는데 이것은 자기 슬픔을 앞세우지 말라는 뜻이지 않을까요? 조문은 내 감정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상대의 슬픔을 받아두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힘듦을 말하기 전에 이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내 사정을 내세우기 위해 지금 필요한 태도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길한 날에는 반드시 예복을 준비해봤다고, 좌루 길한 날에 반드시 조복을 입고 조회에 참가했다고, 새 전날 아무렇게나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출발은 늘 단정해야 그 해의 흐름에 잘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논어는 옷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공자는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너는 내 삶을 아무렇게나 입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2026년에는 더 화려해지지도 않아도 좋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저는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말은 줄이고 태도는 단정하게 삶의 자리를 분명히 하는 해,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군자의 이 삶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원래는 삶을 단정하게 살아가 보시기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